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바빠서 이제 찍지 못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찍게 되는데요. 집 근처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렌트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근데 웃긴 게 어제는 렌트로 하면 이제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경험상 봤을 때 특히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5년, 10년 정도 봐서 투자하면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물가 상승률보단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최소한 주식처럼 코인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주식 망해보고 코인은 크게 망하지 않았어요. 망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부동산이 그래도 최고구나. 최소한 잃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절대 렌트하지 말자. 집주인이 되지 말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제 채널 좀 보신 분들 알겠죠. 근데 보니까 늘 새로운 사람들이 좀 보다 보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똑같이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작년 3월에 써리에 콘도를 하나 분양을 받고 새로운 테넌트를 받았으니까 작년 3월, 그러니까 2월 중순에 받았으니까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한 10개월 정도 된 기간인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세 번째 테넌트를 받았습니다. 2명 갖고 10개월 정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 5개월인 거죠. 근데 계약은 둘 다 1년을 맺었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1년 맺잖아요. 짧은 6개월 정도 맺을 수 있고, 그죠? 그만큼 테넌트가 질이 좋지 않았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테넌트 운이 없지? 왜 이렇게 난 뽑기 운이 없는가? 그 사람 다 직장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다 직장 전화해봐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이스하다, 시간 잘 지키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 다 듣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뽑기 운이 없는가? 내가 캘거리 때부터 집주인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딱 한 명만 되게 인상 깊게 남은 사람 한 명 외에 사실 인종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인도 2번 받아봤고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인도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한 명은 인종은 모르겠는데 또 동양계인 사람 이렇게 받아봤는데 인종에 상관없이 한 명 빼고 오히려 그 중국인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완벽하게 했고, 그죠? 그 명문대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혹시 좀 똑똑한 사람 찾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 근데 어쨌든 다 사기를 포함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다. 너무나 힘들다. 정말.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온다라고 해서.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야, 썰이니까 그렇지. 이제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썰이니까 그렇지. 그것도 하나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썰이다 보니까 광고를 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람, 인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인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경험인데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뭐 그쵸, 또 아픈 경험을 준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주인이다 보니까 입장이 그 렌트를 주는 사람 입장보다는 집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뭐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뭐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지역에 상관없더라고요. 보면 그게 로이드든 뭐 버나비든 코키틀람이든 어디나 한국 사람이어도 정말 이 뭐라고 표현, 진상들은 정말 세상에 많다. 진상이 참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자 안 하고자 집을 그냥 렌트하는 거 그냥 콘도 매각해버리고 지하에 렌트 주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 소위 말해서 더럽고 치사한 거죠. 근데 그건 테넌트도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정말 더럽고 치사한 주인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 고생하다가 나가네 막 그런 생각 할 텐데, 입장이 서로 다른 건데 서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렌트 안 줘버리고 그냥 공실로 냅둬보고 아니면 팔아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결국은 집주인이, 제가 이제 어제 5년 10년 되면은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고 했겠지만 그 사이에 겪을 집주인으로서의 고충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겪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서 아마 수익을 얻을 건데, 저도 캘거리에서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세금도 많이 먹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집주인으로서 겪은 스트레스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공짜로 번 불로소득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정말 마음고생했고, 물론 아주 좋은 테넌트를 만나서
계약 때 한 번 보고 나갈 때 한 번 보는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사람 말고는 중간에 뭐 고장 났어요. 세탁기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 화장실이 뭐가 안 돼요. 난방이 안 돼요. 계속 불려다닙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뭐 테넌트 때 좀 그랬었으니까 필요한 건 요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쉽지 않거나 물론 돈이 많으면 외부 업체 쓰면 되죠. 그러면 입주부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게 아니라 어쨌든 그건 세금으로 좀 떨 수 있으니까 소득이 크게 뭐 지장 안 받을 수 있긴 한데 뭐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저처럼 뭐 정말 저는 작년에 콘도를 살 때 사채를 또 썼잖아요. 사채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에 끝나요. 사채가 1년 내내 해가지고 정말 사채로 뭐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냈죠. 사채로 낸 이자하고 손해본 거 다 포함하면 돈 남는 게 하나도 오히려 손해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만약에 내가 콘도를 살 수 있나? 제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쳐서 그냥 사서 손해보더라고. 그 사이에 뭐 평가금액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손해본 거 따지면 제로 는 거죠. 제로선인데 다시 제로선 시작하는 건데 그래 그때 미쳐서 샀으니까 샀지. 그때 미치지 않았으면 사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기가 안 좋고 뭐 바닥에 잡아야 되고 뭐 좀 더 기다리면 또 뭐 폭락이 올 것 같고 유튜브에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실력은 안 돼요. 부동산도 여러 번 했는데 다 손해봤고 제가 작년에 올해 초네요. 올해 초에 캘거리 콘도를 팔았는데 캘거리가 그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또 1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또 캘거리 최고점에 샀고 지급할 때 최저점에 팔았는데 그나마 갖고 있던 콘도는 조금 올라서 팔았죠. 근데 그 뒤로 확 올랐어요. 또 그래서 나 정말 이 시점을 잡는 실력은 나는 진짜 없구나. 그게 제 현실인 거죠. 근데 저 같은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95% 된다고 봅니다.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뭐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주식 하셔야 돼요. 주식은 하루에도 그런 타이밍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점이 어딘지 아는 사람들, 주식하고 코인 하셔야죠, 진짜. 자기 실력 그냥 거기 증명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는 그 유튜브에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유튜브에 나름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 뭐 주식 강의도 하고, 뭐 코인 강의 한지 모르겠네. 역사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인강 출신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식을 안 한다. 왜냐하면 너무 큰 돈 벌까봐. 주식하면 무조건 큰 돈 벌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주식하기가 싫어서 주식을 안 할 뿐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예요, 세상에. 왜 주식 안 하고, 큰 돈 벌 수 있는 주식 안 하고, 왜 힘들게 유튜브 가서 사람들 찍고 사람들 앞에서 막 웃기면서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주식으로 한 100억, 최소한 그냥 100억, 간단하게, 그렇게 큰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면 100억 벌고, 그죠? 좀 욕심내서 한 200억, 300억 벌어놓고, 그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안 해놓고 자기는 큰 돈 벌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그죠?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제 테넌트가 두 번째 테넌트죠. 갑자기 어느 날 이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전화를 했어요. 1월 1일 날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제가 근데 얘기했어요. 우리 1년 계약은 했지만 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도 인생 살아보니까 뭐 1년 계약했지만 이런저런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준다면 미리 나가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미리 얘기하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전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 아니어도 다 그런 얘기 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뭐 크리스마스 되게 바빴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하루 전인가 전화해서 1월 1일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럼 최소한 한 1월 달까지는 좀 있으면 안 되냐.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근데 시간 촉박해서 나도 보증금을 주긴 힘들 것 같고 새로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보증금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약을 1년짜리 깨는 것도 부족해서
며칠 뒤에 나가는데 최소한 1월 달까지 내 사람을 찾지 않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보증 못 주겠다니까 바로 다음 테넌트 열심히 찾더라고요, 정말. 뭐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새로운 테넌트를 만나서 어쨌든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미국으로 가야 되고 뭐 누가 위독하시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오는데 얘가 새로운 방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같은 서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어요. 미국으로 가던 사람 아닌가? 미국으로 가지 않나요? 했더니 뭐 또 구글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다시 서리에 살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 계약은 뭡니까 도대체? 1년짜리 계약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계약 깨려고 결국 생쇼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해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깨졌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테넌트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손해를 좀 안 보고자 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은 레퓨지들이더라고요. 레퓨지여서 캐나다에 들어온 지 정말 며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였던 부분이 레퓨지다 보니까 이민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을 이민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민국에서 그런 하우징 그런 하는 매니저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표현해죠? 이렇게 그런 하우징 하는 사람들이 그 매니저들 이 사람들 관리를 해줘가지고 그런 계약서나 이런 것도 다 점검해주고 페이먼트나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민자들이 그 레퓨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레퓨지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구나. 캐나다는 참 나이스 컨트리다. 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좀 충격적으로 돈 많이 받는 걸 보고, 이 정도 렌트 내는 거 일단 렌트 내는 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민국의 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레퓨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티즌은 아니고 지금 PR 단계인데, 시티즌이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시티즌이 되기 전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민국의 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말썽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닌 건데, 나중에 드는 생각이 차라리 이민국 이런 산하 기관에 연락을 해서 니네 사람 없냐? 내가 우선적으로 테너스 드려줄게. 뭐 이렇게 좀 차라리 협상을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 개인 관리의 한계를 맛봐봤고, 차라리 이런 이민국의 산하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이민자 좀 보내줘. 내가 레퓨지 좀 보내줘. 내가 이 사람들 테넌트 드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 이미 지금 이 관련된 얘기는 정말 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내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가 좀 오긴 왔지만 또 렌트에 관련된 얘기, 또 투자에 관련된 얘기 내일 잠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는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